입국 심사대 앞에 서니 히잡을 쓴 여자들도 보이고 복장이 다양합니다. 뭐 특별한 질문 없이 숙소가 어딘지 정도 묻고 손가락 지문 등록하고 간단히 입국 심사를 마치고 세네갈로 입국합니다. 드디어 세네갈 공항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내부를 한번 둘러보는데 앞선 방문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면세점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여전하시네요.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세네갈. 공항 밖으로 나오니 더위가 느껴집니다. 한국의 추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덥게 느껴지나 봅니다. 이 건조하고 메마른 더위, 그리고 이 특유의 아프리카 냄새 무척 그리웠습니다. 지금이 오후 5시 정도라 아직은 무척 밝아서 좋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상황을 확인하기에도 좋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밤보다는 낮에 해외에 도착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밤 도착보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대로 버티다가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차 적응에도 좀 더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와 출장 목적인 화재가 발생한 어선이 정박해 있는 부두가 있는 다카르 시내로 들어갑니다. 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서단 소위 베르데 곳에 위치하고 있고 예로부터 대서양 횡단무역 및 유럽 무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로 항구도 다카르 시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차창 밖으로 넓은 수목이 펼쳐진 들판이 나타나고 차가 공항에서 다카르 시내로 이어진 도로를 시원하게 달립니다. 조금씩 점점이 마을도 나타나고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과는 다른 이질적인 풍경에 잠시 멍 때리며 바라봅니다. 세네갈은 북반구에 위치하는데 태국의 방콕과 위도가 비슷하네요. 살짝 덥기는 해도 겨울철에는 오히려 살기 괜찮은 날씨 같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아직은 시내 외곽이라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보통 여름 휴가를 많이들 가시는데 오히려 겨울철에 따뜻한 곳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물론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혹은 계절별로 휴가 다 가면 더 좋겠죠?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라 다카르 시내가 가까워 오자 차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병목 구간을 빠져나가자 시원하게 길이 다시 뚫립니다. 도로 위 차들의 상태가 무척이나 다양한데 버스가 대체로 좀 낡았네요. 어느새 차가 다카르 시내로 들어섭니다. 이번이 겨우 두 번째 방문이지만 사람들의 모습, 길거리의 풍경들, 다행히 모든 것들이 예전 그대로인 듯 무척 익숙한 느낌입니다. 다카르 시내로 들어오면서 시간이 6시를 넘어가고 점점 어두워집니다. 오늘은 이미 늦은 시간이라 다카르에 도착한 것으로 만족하고 저녁이나 먹고 숙소 잡아 자고 일은 내일부터 하기로 합니다. 이곳 세네갈 다카르에도 한국 식당이 몇 군데 있나 본데 비교적 부도와 가까운 서울 식당으로 가봅니다. 앞선 방문 시에는 주로 배에서 먹어서 여기 식당에서는 처음 먹어보네요. 수영장도 있고 정문도 비교적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삼겹살이야 뭐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거라 난이도가 없다 해도 순댓국에 잡채에 물냉면, 비빔냉면까지 다 있네요. 물론 거의 완성품을 구매해서 조리만 해줄 거라 아주 어렵진 않겠지만 현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음식 가격은 좀 허걱스럽습니다. 김밥, 물냉면, 자장면이 원화 환산 금액으로 14,000원 정도이니 한국 사람인 저도 가격은 좀 부담스럽네요. 밑반찬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좋은 라인업입니다. 특히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파김치도 나오는데 맛나긴 하지만 김치나 파김치를 포함하여 반찬류가 모두 조금씩 달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라인업에 맛이면 한국에서 먹어도 훌륭한 편이죠. 생마늘에 고추랑 쌈장이 나오는 것도 마음에 쏙 듭니다. 밥 먹으면서 하나씩 찍어 먹으면 입맛도 살고 해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조금 달다는 점을 제외하면 반찬 구성이나 맛은 다 만족스럽습니다. 세네갈에는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현지 음식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마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식재료가 풍부하지 못한 탓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주식은 쌀이라고 하고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한국 사람들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의 2배 정도 되는 110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보면 현지인은 주로 바게트빵에 각종 내용물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 같은 걸 많이 먹는데 하나로 대략 500원 정도 하나 봅니다. 한국에서도 토스트를 포함한 노점상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이 아주 많은데 역시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거기서 거기인 듯 합니다. 제가 저 바게트빵은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을 떠나 저 신문지 포장은 확실히 도전하기에는 좀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인 듯 합니다. 먼 길 온다고 고생했다고 현지 업체에서 이것저것 시켜주셨습니다. 삼겹살, 파전에 해물탕까지. 한국에서도 자주 뵙지 못하는 분들을 지구 반대편 세네갈에서 다 만나네요. 이분들이야 항상 반갑고 더 자주 뵙고 싶은 분들이죠. 매일 만나면 더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네갈은 주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데 크게 제약이 없나 봅니다. 왜 그런 건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여행객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야 감사한 일이죠. 식당 직원분이 해물탕의 해산물들을 손질해 주는데 문어가 엄청 큽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어업자원은 풍부하다고 하더니 만나보네요. 맛있습니다. 식당 내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손님 없을 때는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듯 합니다. 물론 물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흑인, 중국인, 프랑스인 등등 외국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나름 맛집인가 본데 배부르게 잘 먹고 갑니다. 예약해둔 숙소로 들어가는데 숙소 건물이 식당 바로 앞에 위치하네요. 서울 식당을 나와 바로 앞 건물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 건물이 깨끗한데 비교적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호텔이라고 합니다. 건물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제가 묵을 방이 나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곳이긴 하지만 딱 우리나라 모텔 수준입니다. 숙소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기에 혼자 출장 와서 자기에 충분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부터 4호선에 가서 일해야 해서 바로 잡니다. 어느새 세네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길거리에 사람도 차도 없이 조용하고 공기도 새벽 이슬을 머금고 촉촉하고 신선합니다. 아직은 잠에서 덜 깬 이른 아침은 항상 좋지만 아침이 깨고 나면 이 길도 사람들과 차들로 시끄럽고 복잡해지겠네요. 숙소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먹으러 호텔 내의 식당에 왔습니다. 감자에 햄에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과일과 여러 주스 및 우유와 각종 치즈에 여러 종류의 빵과 이름 모를 여러가지 음식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음식 종류도 제법 많고 제가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맛도 먹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과일이야 제가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종류별로 다 맛나게 먹었고 특히 세네갈이 프랑스 식민지를 오래 해서 빵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맛에 그닥 민감하지 않아서 특별히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나게 먹었습니다. 숙박비를 고려하면 방보다는 제공되는 아침 식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다카르에도 해변가에 창문을 열면 대서양 푸른 바다가 보이고 조식 뷔페에 오믈렛과 스테이크가 나오는 좋은 5성급 호텔도 있지만 저 같은 출장객이 지낼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침 식사도 했으니 풀템 장착하고 이제 일하러 가 볼까요? 오늘은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호텔을 나섭니다. 차를 타고 화재 사고 어선이 있는 항구로 이동합니다. 아침에 보는 세네갈 다카르 시내의 풍경이 무척 반갑습니다. 마침 세네갈도 겨울철이라 아주 덥진 않고 날씨도 좋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활기찬 아침 모습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 중 차창 밖 다카르의 아침 길거리 모습 보시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어선의 손상 상태 및 본격적인 일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